1945년 8월 일본 열도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식민지였던 한국은 광복을 맞았고 모두가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그림자에 가려진 슬픔, 일본군 위안부. 무지무지 많이 끌려갔는데 채 오지도 못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일본에도 있잖아. 전쟁이 끝난 후 그녀들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너네 불쌍하다. 이제는 사병이 났으니까 이제 다 너네 다 해방시켜. 너네는 지구 다 찾아가라. 그래서 45년대 난 우르르 가라 했어. 강제로 끌려갔던 곳에 그대로 버려진 일본군 위안부들. 7년 동안 있었게. 그러면 7년에 있는데 해방이 됐는데 뭔지 그것도 모른다 이가. 우리 사촌이 뭐라고 문 앞에 나갔겠네. 나가나게 도망간다고 뭐 거저 없으면 싸붙는 거라. 일본군은 범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위안부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나라에 있어는 그 고향 생각도 나고 누구를 안 보면 혼자 울고 엄마 아빠도 없어. 다 돌아가시고 고향에 오면서 봐서 고향부터 막 듣는 거야. 내가 고향에 뭐 없고 뭐 언니들도 없고 오빠들도 다 죽었어.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 도쿄에서 여성 국제전범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정식 법정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전 세계의 인권운동,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이루어낸 것이 2000년 법정이었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일본군 성노예 범죄. 전 세계 여성들이 처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저지른 성범죄, 특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今、行われている各世界でも行われている続いている戦時性暴力というのをなくすためにはこのような被害と加害があったことというのをちゃんと記憶してかつその責任を加害の責任を取らせるということがなければなくなっていかないのでそのような活動もしています。 단체 관람객이 자료관을 찾았습니다. 점점 우경화되는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どうしても日本人との原爆が落とされたとかそういうなんか被害ばっかり考えてしまうんですけど自分も加害国の人間だ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よく分かりました。 이 자료관은 2000년 여성 국제전범재판의 일본 대표인 고 마츠이 야요리 씨의 유언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ここは松井やよりコーナーと言ってます。でここの、ワムを提案した松井やよりさんがこの写真の女性ですが松井さんが使っていた机、椅子
そしてここの本棚の松井さんが使っていたものを全部こちらに移行しました。 아사히 신문의 최장수 여기자였던 마츠이 씨는 특파원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하고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でも松井さんがフィリピンの慰安婦の被害者の証言を書こうとした時に毎日強姦の話かねと。でそんなの被害者の証言だけで成り立つのかねってデスクが言って、もうその加害者の証言も取って記事にしたって言ってましたけど。 동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일본 정부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하자 마츠이 씨는 시민법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계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강덕경 할머니의 유언.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그림으로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韓国で韓独キョンさんがですね、責任者を処罰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遺言して、絵とともに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に、被害女性の正義を求める訴えに、自分たちも加害国の女性として応え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が一つの思いとしてありました。 일본과 한국, 필리핀을 공동대표로 이념과 국경을 초월한 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 2년 반에 걸쳐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성 법정에서도 준비할 때부터 강조한 거는 이 할머니들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하기 힘든 그리고 그때의 그 기가 막힌 그 자기네들의 짓밟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인권 회복도 인권의 존엄성 회복. 그 말이 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될 것 같아. 인권 회복보다 존엄성 회복. 여성 국제 전범 재판이 열렸던 도쿄의 구단회관. 이곳은 과거 군인회관이었던 곳으로 야스쿠니 신사와 불과 5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12월, 세계인들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On behalf of the IOC and repres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 hosting this tribunal, I want to share my joy with all the participants of the tribunal coming from more than 30 countries and 5 continents. This court does not belong to any government or any power, but its judgment will resonate with solemnity and meaning. 법정 밖에서는 우익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각국에서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여성들이 전범 재판을 연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독일의 전범 재판이 열렸던 뉘른베르크. 신성 로마 제국의 작은 보석 상자라고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히틀러는 이곳에서 3차례나 전당대회를 열었고 유태인 학살 역시 이곳에서 계획했다고 합니다. 연합군은 뉘른베르크를 집중 공습했고 3일 만에 도시의 90%를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모두 복구되었지만 그 참혹했던 기억은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전범 재판이 열렸던 600호 법정은 현재 재판 기념관으로 바뀌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다양한 언어로 녹음된 안내기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얻습니다. Wir befinden uns jetzt im Justizpalast in Nürnberg im Saal 600, wo vom 20. November 1945 bis zum 1. Oktober 1946 der Nürnberger Prozess stattfand. 22 Angeklagte des Nationalsozialismus wurden hier von den 4 Alliierten der Sowjetunion, den USA, Großbritannien und Frankreich vor Gericht gestellt. Die Angeklagten bekamen Verteidiger an ihre Seite gestellt, die saßen direkt vor ihnen und es wurde auch alles, was in diesem Gerichtssaal protokolliert wurde, es wurde alles in 4 Sprachen übersetzt. Also es war auf Englisch, auf Deutsch, auf Französisch und auf Russisch zu hören. Das war der Anspruch dieses Prozesses, dass es ein möglichst fairer Prozess sein sollte. 무려 600만 명이 희생된 홀로코스트. 인종학살, 생체 실험 등 나치가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고 세계는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Die Angeklagten wurden in 4 Anklagepunkten angeklagt. Und zwar das erste war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das zweite war Führen eines Angriffskrieges, das dritte waren die Kriegsverbrechen und das vierte die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뉘른베르크 법정은 국제법으로는 최초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겪은 후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후 국제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주권 국가만 국제법에 적용 대상이지 개인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법정 조례를 통해서 이 법원 재판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 정치인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아주 국제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일본 도쿄 중심에 위치한 방위성. 이곳은 옛 육군성 대본영, 즉 육군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1946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바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일왕 히로히토는 전범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또한 미국의 어떤 국익, 이런 것 중심으로 당시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드 사령관은 천황을 처벌하면 일본을 전후 통제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다는 정책적 판단. 천황을 살려둠으로써 오히려 천황을 통해서 일본을 이렇게 통제하겠다는 것.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으로 당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 총 28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목에 성노예 제도에 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기소 요인이 55개인데 그 가운데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53에서 55, 2개, 3개인데 그것도 순수한 인도가 아니고 통상의 전쟁 범죄와 인도의 발언죄 해가지고 드실 것서 단지 하나만 그 소인 기소한 이유로 들었다. 이런 정도로 인도에 관한 범죄를 거의 소홀히 다뤘죠. 기소된 A급 전범들 중 당시 일본 총리였던 도지오 히데키 등 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이들은 곧 처형됐습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전쟁 전사자들을 신격화하여 모시는 곳입니다. 도쿄 재판에서 처형된 A급 전범 7명의 유골은 이곳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베 총리는 이후에도 신사 참배를 계속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의미를 분석하는 국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これは、過去の戦争を反省しないという意味で平和主義に関するわけで憲法の前文あるいは9条13条など平和的生存権の問題そういうものに抵触す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침략 전쟁에서 패한 후 다시는 군대를 갖지 않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일본이 헌법 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その軍隊によって自分たちの国の力を上げようとしている政治家にとってみると、そのかつての自分たちが取り戻したいと思っている軍隊がそうした、国際的に非難を受ける、そして戦争犯罪、人道に対する罪の、一つであるようなそういった犯罪を犯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もう認められない。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12명의 A급 전범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유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Die Todesurteile wurden in der Turnhalle im Gefängnistrakt, der sich direkt hinter dem Justizpalast in Nürnberg befindet, vollstreckt. Man hat die Körper dann verbrannt und ihre Asche in dem Konventbach, einem Seitenarm der Isar, gestreut. Diese Maßnahme ist sicher eine sehr sinnvolle gewesen, denn Rudolf Hess, der lebenslang bekommen hatte und im Berliner Gefängnis in Spandau saß, der hat sich 1987, 93-jährig, selbst umgebracht. Man hat ihn dann in Wunsiedel begraben und sein Grab wurde, sehr zum Ärger der Stadt, zu einem Pilgergrab für Neonazis. 2011 hat man den Mietvertrag für dieses Grab nicht verlängert. Man hat ihn ausgebuddelt, man hat ihn verbrannt und seine Asche über See verstreut.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나치를 찬양하는 표현과 행동 등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표현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우익들은 전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직접 보내온 일본 그 록밴드 앵남 무리가 보내온 이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 놈들을 죽여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중앙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일본 대선협회에 이제 말뚝 테러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할머니들의 어떤 가해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본인들도 동참했습니다. 고소 고발에. 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한 번 더 상처 입히는 혐오 발언. 일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 독점이 들어! 어쩌냐고 그런 방언을 하는 거야! 일본 대사! 너 일본인이랑 합작됐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3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변호를 맡았던 다카키 변호사,
그는 당시 일본 고등법원으로부터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사실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明確に慰安婦関係の原告はその意に反して強いられた慰安所に入ることを強いられた判決文でこういうふうに強制連行だって認めてる部分ね、これはすごい重要な戦争犯罪による損害賠償というこれを私たちはコンペンセーション保証というわけですけども、それを強く前に出して裁判をしたんです。 그러나 최종 결과는 할머니 측의 패소였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戦争犯罪を国際法違反、その国際法違反を根拠として、損害賠償を請求できるという考えは日本の裁判所は到底入れなかった。特に韓国の場合は日韓請求権協定が1965年に締結されたと。ここで全ての問題が解決したじゃないかというので、この裁判はする権利はないんだというのが日本の裁判所の考え方です。 이후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중국 등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1995年以后呢，中国的受害者呢开始到东京起诉日本政府。95年以及以后，一共呢有4、5起案子。那么在东京地方法院起诉，日本的律师团进行辩护，但是很不幸的是，3审全部结束。日本的法院判决受害者败诉，他的理由就是超过了时效，20年过去了，或者说中日联合声明，法庭解释说中国政府放弃了战争赔偿，就没有存在再要赔偿的理由。 그런데 일본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 일본 정부는 국민 성금을 모아 만든 여성기금으로 위로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의 기초가 뭐냐? 그거는 일본 정부의 국가의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부인한 것에 기반해서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으니 도의적인 책임으로 민간 위로금을 통해서, 민간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불쌍하다고 혹은 가난하다고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당시 여성기금을 주도했던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무라야마 총리. 그는 재임 시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여성기금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だけど残念ながらね、国会の勢力というのはわずか70名なんですよ、会頭は。ね、あとは全部、ほとんど大部分は保守ですから、その保守の連中はもう片付いた問題じゃねえかと、こう言ってるわけですよ。 보수파의 반대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일방적 사과와 지원은 그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겁니다. 여성기금의 이사로 참여했던 와다 하루키 교수도 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何よりも重要なことは加害国から謝罪がなされなきゃならない。そして、国民の間の対立感情を癒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そういう具体的な措置を取っていくことは、
両国民が協力しなければできないと。加害国の国民、被害国の国民、両国の国民政府が協力しなければできない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라는 단어보다 군 성노예제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wartime had been such an invisible issue. Or two, to bring this issue up, first to give it visibility, and secondly, make it an occasion o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then do something. 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98년과 2000년에 맥두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두걸 보고서가 말하자면 최종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맥두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소는 강간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두걸 보고서는 일본군의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관의 권고에도 일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침묵을 깨뜨리고자 2000년 여성 국제전범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재판은 아니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식을 따르고 세계적인 법률 전문가들이 판사단을 이룬 권위 있는 시민법정이었습니다. 2명의 수석검사 역시 국제적인 인권 법률가들입니다. 총 10개 나라의 검사단과 2명의 수석검사가 공동검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일 국가였던 한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검사단에 참여했습니다. 공동검사단에 의해 기소된 전범들은 총 10명. 일왕 히로히토를 비롯해 2차 대전 당시 일본 정부 및 군대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昭和天皇の戦争責任っていうのは戦後日本の最大のタブーです。長崎市の市長である本島市長はですね天皇に戦争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を発言して、その方は自民党の人だったんですけども銃弾を受けました。でそのぐらい、大変なことなんです。 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방청객과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 언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日本の中で最大部数を誇る読売新聞は女性国際戦犯報道一行も報道しなかったという。ですから知ってる人もいれば知らない人もい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その 報道のあり方の問題もあると思います。 The judges are called upon to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main officials, Emperor Hirohito,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crimes of sexual slavery against comfort women. The government of Japan was invited to these proceedings. It has not responded to this invitation.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노예와
그리고 강간 등 성폭력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이랑 히로히토를 비롯 10명의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법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일본의 예상 변론을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이 법정은 당시 일본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노예와 그리고 폭력은 극동 군사재판 조례 제5조에 의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1946년 극동 군사재판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극동 군사재판의 관할권과 그 결과를 수락했기에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한 본 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헌장에 따라 극동 국제군사재판 역시 인도에 반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결과와 관할권을 수락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죄로 위안부 문제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금의 법과 기준으로 당시의 일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전쟁 범죄일 뿐 아니라 당시에 이미 관습화된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법정의 법률 자문단이었던 테오 반보벤. 그는 피해자 권리 장전을 정리한 세계적인 인권 법학자입니다. These are treaties conclud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but that does not deprive persons, individual persons, to invoke human rights provisions and human rights. And so, in fact, the laws of reparations to victims, because I would distinguish between three basic rights of all victims. That i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We have not discussed that fully, but the truth, the right of truth,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to access to justice. That's the second right. And thirdly, the right to reparation. These three basic rights are, in fact, also the rights of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당시 전시, 성폭력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는 관습법으로서 국제법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1907년 체결된 헤이그 협약에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노예화 등 반인도적 범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이러한 국제관습법을 재확인하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당시 교정국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범죄는 전쟁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식민지 여성을 국외 전쟁터로 동원했으며 인권은 관습화된 국제법에 따라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907년 헤이그 협약 제46조에는 포로 및 점령지 민간인의 성폭력, 노예화 등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적으로 지켜온 인권법입니다. Irrespective of how you occupy a place, as I explained under the 1907 Hague Convention, under customary law, you cannot enslave or have the slave trade occur over occupied persons. From the 1926 Convention, from the law of armed conflict, these crimes are crimes that have almost 100 years of recogni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ly slavery and enslavement.
1926년 노예금지 협약 이후 여러 국제법에 의해 노예제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21년 부녀 및 아동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조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성노예화한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1921년 부녀 및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협약에 조인하긴 했으나 식민지에는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사회는 1926년 노예 협약을 맺고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이 협약에 조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본은 1921년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금지 협약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식민지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미 사령부 차원에서 명령을 통해서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서 강제로 동원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약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때는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게 적용되는데 식민지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식민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일본이 조선에서 위안부를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도에 관한 범죄에 정확히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쟁에 패한 국가 원수가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범죄들에 대해 몰랐거나 알았다 해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 이랑 히로히토와 군 지휘관들은 직접적으로 실행하진 않았다고 하나 부하에 대해 상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헤이그 육전 협약에 표현되어 있듯이 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왔으며 전후 전범 재판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상관은 전쟁 중 부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육전협약 제3조에 의하면은 개별 전투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개인 책임을 배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개별적인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해서 국가 책임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10개 국가, 64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몇 살 때 끌려갔습니까? 이제 많이 15살. 그렇게 노예처럼 끌고 가서 사람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말 듣지 않고 그러면은 이 빼지가에 불이 있어요. 빼지가에서 윤두성을 가지고 얼마에 달아가지고 그래 여기서 찍었어요. 비디오 증언도 인정됐습니다. 일본 선사가 건물방울 입고 빈칼을 잡은 나 양복동이라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운동자가 나의 이름을 붙여줬시오. 아까는 이름을 해줬시오. 나 지금은 이름 좀 주셨시오. 한국을 보시고 여기 한국이가 혹시 계시지 않는지 좀 봐주세요. 이나오는 프로데이션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빨리 오자마자 오바가 내가 죽을 잡아야죠. 제 집에 붙여놓은 거. But we were policemen. 과거를 기억해내며 증인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에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성 법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증인들은 전 일본군이었던 2명의 할아버지였습니다. 一生懸命探しましたところ、中国には豚小屋がございまして、豚小屋は弁当をくれております。そしてそこへ隠れて彼女は衣服の裾におむつ、大便もいっぱいなすりつけて、もうそばへも寄れないような格好をしておりました。私はその姿を見たときに逆に村上と入って情力を注ぎまして、悩み押し込めて強姦をしました。あなた自身が慰安所にですね、通い始めた、行くようになった時の体験をお話してください。私が一番最初に慰安所に入ったのは昭和18年でした。それは林政権というところにおった時です。私が初めて林政権の慰安所、当時私たちは慰安所と申しません。ピーヤと言っとったんです。そこに参りました。こうした慰安所はですね、あなたの軍隊経験に対して強姦を防止するためにですね、役立っていたと思いますが、役立っておりません。昭和18年ですけども、作戦に参りました。その時に、ある浦区に出兵しました。その時に、私たちの同年兵が一人の若い女性を連れてきました。21歳だと思います。それを6人の兵隊でくじ引きをして順番を決めて、そして一人一人その女を敏感をいたしました。女の子は女を殺せ。子供を産むから殺せ。子供が大きくなったならば、我々に反抗だから殺せというように上司の命令が変わったんです。Sexual slavery experienced by the women who testify supports a finding that it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Today, the judges have found Emperor Hirohito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법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게 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고 일본 국가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책임과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ここで重要なことは、当時の国際法で裁いても慰安婦制度というのは人道に対する罪であるという形で有罪判決が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の責任者、として、昭和天皇も裁かれたということはですね、これまでにはないこと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NHK는 재판 준비 과정과 법정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放送を見た途端にやっぱりもう呆然としました。主催団体のことも裁判の判決も、それから誰が被告になったのか有罪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も入ってないし、兵士の証言も入ってない。で、何よりもその全体にですね、女性法廷をなんか批判するような内容のトーンになっていました。 명백한 왜곡 방송이었습니다. NHK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방송사에 편집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NHK PD가 방송 직전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29日の数日前にですね、NHK の国会対策の職員が中川さんたちに呼び出されて相当激しく、その番組内容を批判され、番組の改ざん過程を明らかにしていきます。東京高裁判決の日 양심 고백에 힘입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NHK 측을 만난 정치인은 방송 내용에 대해 그저 우려의 뜻을 표했을 뿐인데 NHK가 확대 해석해서 내용을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この判決ではっきり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政治家が関与してない。
ということが判決で明確に下されました。彼は一番初めにこの番組に関わった時は官房副長官だったんですよ。まだ首相じゃないですけどね。 그리고 지금도 아베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군이 강제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렇게 당하는 거 슬픈 거야. 부모 형제 다 내버리고 전에가 끌고 갔잖아 우리를 강제적으로. 너 네 동생이라 네 딸이라 너 절대 안 그랬지. 전쟁 중 인간이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과거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엄마 할머니를 다 죽기를 기다리도 안 된다. 하나도 없이 다 죽어도 이 문제는 꼭 해명해야 된다. 우리 후대가 있다. 후대가 있고 가게에 논했던 역사가 뚜렷이 나와 있기 때문이로.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에 의해 반인류, 반인도적 범죄로 확고히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곳은 일본 정부뿐입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법적인 인정을 안 했다고 문제야. 우리가 지금 할머니들이 과거에 그 기금이라든가 그런 거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인 인정을 해달라는 거거든. 그건 역사를 바로잡는 거거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통스럽지만 잊지 않을 겁니다. 전쟁 중 짓밟혔던 존엄성을 되찾고 인간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소녀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Do you want to be fight each other, Korean people and the Japanes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is isn't about politics. This is not about doing something and trying to get something in return. This is about being on the side of the right or the wrong. And we have to insist also that human rights rules apply everywhere. Basic principles